네, 2월 14일 수업 내용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에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다 봤어요. 심지어는 같은 그래프에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봤잖아요. 매트플롯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드코어로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판다스에 내장되어 있는 그 파이플로 객체를 써서 좀 어느 정도 귀찮은 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판다스에 의존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게 더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기의 마지막 내용으로요,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래픽 영역을 나눠서 두 개 이상의 시각화 결과물을 한 번에 표시하는 거예요. 코드가 그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 그래프 두 개 그릴 거를 한 번에 구현하다 보니까 코드 량이 좀 많아요. 근데 서브 플롯을 써야만 그 구현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으니까 한번 잘 봅시다.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롯 LIB에서 파이플롯을 PLT로 가져왔어요. 그래프 전역 설정 해주고요. 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 번 봤던 데이터죠.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각각의 변수를 연도별 평균값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월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월을 드롭해서 날리고요. 그거 바로 이어서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필드를 평균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자, 요걸 토대로 이제 서브 플롯이라는 걸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요. 자, 서브 플롯의 영역을 나누는 것부터 할게요. 일단 이행 3열을 갖는 영역을 구성해 봅시다. 파이 플롯 객체점 서브 플로츠 행과 열의 수를 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래프 크기를 가로 세로 크기를 필요하면 넣어주세요. 자, 그럼 얘가 그 피그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는데 그 객체를 통해서 그래픽 처리를 수행해요. 자, 요거는 이제 실습이 아니고 그냥 설명이에요. 그럼 실습 코드 한번 보면은, 자, plt.서브플로츠 이행 3열로 나눠라. 그러면 fig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리턴되고요. ax라는 객체가 리턴돼요. 이 ax가 분할된 각 그래프 영역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객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행 3열로 지금 쪼갰잖아요. 그럼 이 ax가 이행 3열짜리 리스트예요. 각각의 원소가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피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공통 그래픽을 처리합니다. 서브타이틀, 여기 전체 제목이에요. 글자 크기, 글자 색상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피그.점 서플로트 어드저스트, 얘는 가로 세로에 대한 이 간격을 설정해요. 따로 얘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0으로 지정하면 완전 딱 붙어버려요, 그래프가.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얘를 빼고 구현을 하셨다가 그래프 간격이 너무 그 답답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좀 어느 정도 0.2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쇼하고 클로즈 호치를 쓸 때 6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행 3열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에다가 내가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AX라는 게 리턴된단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그래프 관련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박스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선 그래프, 플롯.박, 막대 그래프, 플롯.파이, 원 그래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롯.스캐터, 산점도 그래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AX라는 걸 반환받았잖아요. 이게 이행 3열짜리 리스트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의 AX라는 파라미터에다가 AX의 0,0번째,
AX의 0,1번째, AX의 0,2번째. 어디에 이 그래프들을 표현해 줄 건지 그래프의 위치를 AX라는 파라미터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6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래프의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 그냥 그래프 나오는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옵션을 잡아줄게요. 이 다음 블록이 코드가 좀 많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plt.subplot 이행 2열입니다. 아까는 그냥 AX라고 한 번에 받았는데 애당초 받을 때 이렇게 이행 2열짜리 리스트로 구조분해해서 받으면 각각 하나씩 개별적으로 쓸 수 있죠. 타이틀과 간격 잡아주고요. 자, 코드가 많이 길다 보니까 요 AX1에 대한 코드를 여기부터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눴어요. 코드가 진짜 많이 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의 그래프도 이렇게 코드를 영역을 나누고요. 세 번째 영역 코드도 주석으로 영역을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 그래프 출력하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실 때 일단은 맨 처음에 있는 요 그래프 영역 생성하는 거 여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 출력하기 요거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래프 영역은 잡힐 거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프 영역별로 코드 블록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블록 단위로 코드 짜고 실행해서 확인하고 블록 단위로 코드 짜고 실행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세요. 한꺼번에 다 잘라 그러면 어딘가에서 잘못됐을 때 진짜 잡기 힘들어요. 자, df.plot 선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가 그려질 부분은 AX 1번 영역. 변수가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였죠. 그러니까 색깔을 3개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씩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래프의 제목이라던가 글자 크기라던가 이런 자잘자잘한 옵션들이 서브 플롯을 쓸 때는 메서드가 미세하게 달라요. 자, 보세요. 자, ax1.title.setText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건 setTitle이었어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변화 제목 지정하고요. title.setFontSize 글자 크기 title.setColor 글자 색깔 ax.grid 얘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라벨 지정합니다. ax1.set x 라벨은 연도, y 라벨은 교통사고. 자, 그 다음에 xtix를 설정할 거예요. 자, 인덱스에서 최소값과 인덱스에서 최대값을 뽑습니다. 인덱스가 지금 연도였죠. 그러면 요 간격에 대해서 수열을 만들면 x좌표가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파이 플롯으로 봤을 때는 plt.xtix라고 한 다음에 x랑 x의 라벨들을 적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서브 플롯을 쓸 때는 이 코드를 하나씩 쪼개서 써요. 일단 x를 잡아줘요. ax1.setxtix 그리고 그 x좌표에 덧댈 텍스트를 두 번째 코드로 넣어줘요. setxtick labels 그러면 요 x좌표에 이러한 텍스트들을 덧대주는 겁니다. 글자 크기랑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x축의 범위 이것도 파이 플롯으로 할 때는 plt.xlims 한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파라미터가 콤마로 들어갔는데 서브 플롯은 setxlim이라고 하면서 리스트로 들어가요. 범위가. 묘하게 조금씩 메서드가 다릅니다.
자, 이제는 쭉쭉 넘어갑시다. 두 번째, 플롯점 바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특별히 컬럼 지정 안 하면 모든 필드가 다 나오죠. AX 두 번째 영역에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로테이션 0. 텍스트가 90도로 표시되니까 일단 0도로 재지정해줬고요. 막대 색깔 줍니다. 배경 격자, 제목, 그 다음에 여기서도 X축 좌표와 X축 표시될 텍스트, X축 라벨 만들어줍니다. X라벨, Y라벨은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X축 밑에 표시되는 제목과 Y축 여기 표시되는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 발생 건수에 대해서 플롯.파이 세 번째 그래프 영역에 그릴게요. 각각의 라벨은 인덱스로 걸어주고 표시한 항목은 소수점 첫째 자리, 그리고 텍스트 프롭스 글자 색깔과 글자 크기입니다. 제목, 격자. 자, 얘는 set, Y라벨 논. 오히려 Y축 라벨이 불필요하니까 제거했고요. 범주를 표시해라. 범주에 표시될 라벨들과 제목. 자, 비박스2 앵커라고 하는 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범주의 좌표예요. 여기가 0이고요. 그래프 맨 끝이 1입니다. 자, 0이고 1이에요. 실제 그래프 좌표랑 상관없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범주 입장에서는 왼쪽 끝이 0이고 오른쪽 끝이 1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0.05 그리고 1.1 한 요쯤에다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1에서 0.1 정도 아래로 내려간 거고 마이너스 0.05니까 여기 완전 끝에서 조금 옆으로 옮긴 거죠. 자, 나머지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플롯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스캐터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점 스캐터 그래프 네 번째 영역.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렇게 서브 플롯을 만들 거면 사실 그냥 그래프 하나씩 각각 만든 다음에 그냥 파워포인터에서 그냥 한 번에 두 개 붙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파이썬으로 만든 그래프는 나중에는 다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발표 자료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서브 플롯으로만 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개의 Y축을 갖는 그래프예요. 화면 하나에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Y축이 여기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Y축이 이쪽에 표시되는 거예요. 서로 값의 범위가 다른 거죠. 자, 먼저 X축 데이터를 하나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0부터 9까지. X축은 공통이에요. 첫 번째 Y축 데이터 0부터 10까지 1씩 증가고요. 두 번째 Y축 데이터 0부터 5까지 0.5씩 증가합니다. 자, 기본 그래프 그냥 파이 플롯으로 한 번에 선그래프를 두 개를 뿌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근데 서브 플롯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plt.servplot라고 하면서 그래프를 1행 1열짜리를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럼 얘는 1행 1열짜리니까 리턴이 한 개밖에 안 돼요. 얘를 가지고 트윈스 하나의 그래프 영역을 만든 다음에 얘랑 겹쳐지는 쌍둥이 그래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 X축 잡아주고 Y1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Y축의 범위는 0부터 12로 잡아주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 X축 똑같이 놔주고 Y축만 다르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Y1은 Y축이 여기고요. Y2는 Y축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 데이터의 범위가 서로 다른 두 개 지표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여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 이후에 꾸준히 교통사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왔대요. 이게 예를 들면은 자동차 출시할 때 뭐 에어백 장착 의무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노력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행 1열짜리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트윈스, 쌍둥이를 매깁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에는 발생 건수를 그렸어요. 선그래프로. 그럼 연도별 발생 건수가 되겠죠? 자, 연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요 범위를 X축의 좌표로 잡아주고요. 그 위에 X축 라벨을 그대로 인덱스로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 부상자 수를 선그래프로 그렸어요. 자, 텍스트 출력된 거는 이제 설명글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먼저 그래프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알 수 있겠죠. 자, 완성된 그래프입니다. 발생 건수는 범위가 요만큼인데요. 부상자 수는 월등히 많아요. 자, 빨강색이 발생 건수고요. 파란색이 부상자 수입니다. 2008년도에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 봅시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간격이 높죠. 그 말은 교통사고 한 번 날 때마다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2008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간격이 점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에어백 장착 의무화 이런 게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수 대비 부상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자 수 대비 부상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도 안 다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된 법령이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 대비 부상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두 개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숫자 단위가. 이런 경우에 X축을 통일시키고 서브 플롯에다 이렇게 그래프를 겹쳐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브 플롯이고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제 마무리 예제입니다. 자, 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원래는 연구과제로 따로 빼놨던 건데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수업 예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2시 30분까지 이제 휴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각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추론 통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화에서 판다스라고 하는 단어 끝냈고요. 이제 C본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으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보다 좀 이뻐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매트플롯 LIB를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에요. 자, C본이라는 걸 사용할 때 이제 주요 파라미터, 데이터의 구조를 입력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예요. 뭐 리스트, 넘파이, 배열, 시리즈 같은 연속형 데이터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설정한 경우,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설정한 경우
XY에는 컬럼 이름을 지정해요. XY축의 값을 지정하는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얘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XY에 각각 리스트 같은 걸 직접 지정을 해요. 자, Q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만약에 지정된 데이터 프레임에 이 데이터에 그 범주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목형 변수, 카테고리죠. 그러면은 그 컬럼의 이름을 지정했을 때 카테고리별로 그래프를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자, 사이즈는 이제 넓이가 다른 선, 마커 같은 크기를 설정하는 거고요. 스타일은 뭐 디자인 관련 함수, 팔레트는 색상 체계를 선택합니다. 자, 시본이라는 패키지 설치가 필요해요. pip 명령으로 설치해야겠죠? pip install 시본이라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에서 그래프 그리는데 가장 대중적인 라이브러리예요. 자, 시본을 가져오는데 as 해서 sb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가져왔고요. 그래프 초기화 설정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데이터 가져올게요. 네, 폴입니다. 네, 성별, 기혼, 결혼 상태, 나이, 최종 학력, 월 수입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볼게요. 데이터 계속 이어지고요. 자, 먼저 박스 플롯, 상자 그림부터 보죠. 자, plt.figure로 그래프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 플롯을 사용하는 기본 옵션들은 다 동일해요.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만 sb.박스플롯 데이터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월 수입 컬럼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지정해 주던지 아니면은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자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확실히 그 매트플롯으로 직접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시각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박스 플롯에다가 데이터라는 컬럼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설정해요. 그리고 Y 파라미터에 표시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지정해줘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sb.박스플롯에 데이터를 지정해 주고요. orient h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면은 가로로 눕습니다. orient v를 설정하면 세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값이니까 이 경우에는 안 줘도 돼요. 자, 코드를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바뀌는 부분만 체크하세요. 자, 이번엔 2개 이상의 변수. 데이터 프레임에서 월 수익과 나이 컬럼을 필터링을 해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표가 나오는 상자 그림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히스토그램. 자, sb.histplot한테 데이터 지정해 주고요. x축은 월 수입을 쓰겠다. 그럼 월 수입 데이터를 빈즈 5개 구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시본 같은 경우는 파이 플롯이 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자, 커널 밀도를 같이 표시한다. kd true라는 파라미터를 처리하면 되는데요.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 샘플을 기반으로 전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돼요. 히스토그램은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 좀 그 잘라서 보이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유연하고 매끄럽게 보여줬기 때문에 데이터 분포를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 커널 밀도를 이제 비모수적 방법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모수적 방법이 뭐냐? 그 관측된 값이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전제할 수 없거나 모집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집단의 형태를 추정할 때 사용을 해요. 이 커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추론 통계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래프예요. 커널 밀도를 독립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그릴 때 KD true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줘도 됩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히스토그램 위에 데이터의 분포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선이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지면은 데이터 분포가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월 수입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나머지 파라미터 똑같죠? 중요한 건 요겁니다. 휴 파라미터를 성별로 지정해라. 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범주형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 수입을 5개 구간으로 나누되 성별에 따라서 따로 보여줘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파란색이 남자, 주황색이 여자가 되는 거죠. 따로 그 범주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주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남자는 좀 월 수입이 50에서 150 사이에 좀 많이 쏠려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좀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남자의 급여와 여자의 월 수입 같은 경우에, 여성의 월 수입 같은 경우에 요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 고소득자는 여성이 더 많아요. 위로 올라가면. 자, 요게 이제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상자 그림과 히스토그램에 추가되는 커널 밀도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코드랑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만 바뀌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기본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선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은 C본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봅시다. 멜트 함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래프 초기화 똑같이 하고요. 기본 그래프 선 그리기입니다. plt.figure. 기본적인 옵션은 매트플롯이랑 동일해요. 자, sb.lineplot. x축과 y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서브 플롯으로 그릴 거면은 ax 파라미터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막대 그래프 x축과 y축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y축에 맞게 나오죠. 자, 가로막대 그래프 x축하고 y축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바플롯 함수예요. 자, 라벨은 데이터, 그 다음에 팔레트, 뮤트. 이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그래프의 전반적인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끝에서 괄호 닫았습니다. 자, 팔레트 파라미터에 이러한 형태의 값들을 적용하면은 색상 테마가 바뀌어요. 하나씩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산점도 그래프 일단 가상의 데이터 준비하고요. X와 Y 각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점도 그래프 나오죠. 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도 해봐야죠. 자,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일단 월 데이터 날렸고요.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평균 취했습니다.
SB.점 라인 플롯, 다시 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그릴 땐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걸어주고요. X축에 뭘 보여줄지 Y축에 뭘 보여줄지, X축에는 인덱스를 걸고 Y축에는 발생 건수를 걸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변동 추인데, 자, 2008년도에서 슬슬 늘기 시작하더니 2009년도에 피크를 한번 찍었어요.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야겠죠. 2014년도부터 2019년 여기도 피크를 한번 찍네요. 네, 이때 교통사고가 늘었던 원인이 뭐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주로 정책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때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찾아보던가 해서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이 그래프에 의미가 생기겠죠. 자, 막대 그래프입니다. SB.점 바플롯. 데이터 프레임 걸어주고 X축에는 인덱스, Y축에는 사망자 수. 인덱스는 연도였어요. 그러면 연도별 사망자 수가 쪼르륵 나오는데 지금 별다른 처리 안 했어요. 팔레트 파스텔이라고만 줬단 말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각 그래프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팔레트를 한번 빼고도 해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요번엔 산점도 그래프. 자, SB.점 스캐터 플롯. 데이터 걸어주고요. X축에 발생 건수, Y축에 사망자 수를 겁니다. 라벨은 사망자 수라고 지정했어요. 자, 레전드를 걸면은 라벨이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사망자 수가 데이터 포인트가 생기죠. 자, 복수 변수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멜트로 묶어야 돼요. 왜냐면은 C본으로 그래프 그릴 땐 2개 이상의 변수를 한꺼번에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수 하나가 반드시 명목형으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변수였는데, 자, ID 반은 발생 건수로 잡아주고요. 발생 건수에 따른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 이렇게 필터링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릴 때 데이터 프레임을 걸고 X축에는 발생 건수를 겁니다. Y축에는 value를 겁니다. 이때 Q로 variable이라고 걸어주면은 발생 건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놔줘요. Y축의 value를. 그때 Q로 지정된 variable을 기준으로 색깔을 구별해줘요. 그러면 부상자 수는 이렇게 나오고 사망자 수는 밑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명목형 변수를 걸어주는 거고요. 명목형을 걸어주면은 그래프가 그 명목형에 따라서 색깔로 구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본을 사용할 때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매트플롯 LIB 사용했을 때 추세선 그렸던 거 기억하죠?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을 했잖아요. 자, C본은 레그플롯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산점도를 그리는데, 레그플롯 데이터 걸고 X축, Y축 라벨 겁니다. 라인 KWS는 선의 색상이에요. 스캐터 KWS는 점의 색상이에요. 여기도 근데 얘는 휴 파라미터를 쓸 수 없어요. 자,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자동으로 추세선을 산정해줘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이 레그 플롯한테 피그 레그 페일스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은 추세선이 표시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CI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이게 기본값이 95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가장자리 이렇게 옅은 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요 범위예요. 지금 기본값이 95라는 거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95% 확률로 요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도출했지만 이게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니라 이 직선을 기준으로 95%의 확률로 요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서브 플롯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plt.서브플롯이라고 해서 1행 1열짜리 만들어요. 얘를 쌍둥이로 하나 또 만들어요. 자, sb.line플롯을 걸면서 ax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서브플롯이 나옵니다. 요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결과값도 같이 나오죠. 자,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시본 라이브러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 종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거랑 중복되는 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코드랑 거의 비슷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바뀌는 데만 수정하는 식으로 실습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프 만들 때 모든 코드 다 작성 안 하고요. 그냥 원본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매번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식으로 실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시 55분인데요. 아까 슬쩍 이제 강의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실습이 아직 좀 시간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30분까지 실습을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4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조금 전에 단톡방에 제가 시본에 대한 나머지 교환 3번, 4번, 5번 드렸고요.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를 수업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까지는 얼추 다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파일 3개를 드렸는데 지금 2개가 파일 이름이 똑같으니까 파일 받을 때 잠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 문제를 각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대학교 교재에서 발췌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들을 만약에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충분히 그 학교 한 학기 수업은 거뜬히 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시본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 볼 건데요. 막대 그래프 함수인 바플롯이 있었죠. 이 녀석의 세부 사용 방법을 좀 볼 거예요. 자, 시본하고 파이플롯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멜트 함수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프 초기화했고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 성적표 데이터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들어갈게요. 학년하고 성별 데이터는 범주형 변수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 D타입 확인해 보면은 학년이랑 성별인 거 보이죠? 자,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대 그래프 그리죠. 자, 바플롯 함수는 기본적으로 집계가 완료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요. 그러니까 집계가 완료된 데이터를 줘야 돼요. X축에 지정된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각 집단별 집계 결과를 표시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걸어주고요. X축에는 인덱스를 걸었어요. 그럼 이 인덱스가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각각의 항목이 각 집단의 대표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Y축에는 국어 점수를 표현해라 라고 지정하면은 학생별로 이제 국어 점수가 시각화되죠. 팔레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나옵니다. 뒤에 그리드, 쇼, 클로즈까지 있고요. 자,
자, 이번엔 평균 막대 그래프예요. X축에 지정된 데이터에 중복된 값이 있다면, 만약에 철수가 2명이다. 그러면 Y축은 중복된 항목 간의 평균값을 표시해줘요. 자, 나머지 설명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SB.바플로 데이터 걸고요. X축에 학년을 걸었어요. Y축에 국어고요. 자, 위에 보면은 데이터 보면 학년은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X축에 학년을 겁니다. X틱스는 X좌표 0, 1, 2, 3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글자를 대줬습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평균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막대기가 있단 말이죠. 이 막대기의 의미, 요거는 95% 신뢰 구간을 의미해요.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1학년 데이터를 평균을 냈는데, 학년별로 평균을 냈는데, 이 데이터는 분명히 표본 집단일 거라고요. 모집단은 따로 있겠죠. 모집단에서 여러 번 N명을 추출했을 때 평균이 매번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 범위 안에 평균이 머무를 것이다 라는 거를 얘가 추론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은 95%예요. 95% 확률로 그 막대기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에러바 이퀄 CI 70 이렇게 지정하면은 70% 확률로 이 막대기 안에 표현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바뀌고요. 만약에 에러바를 SG라고 지정하면은 표준 편차를 지정해 줍니다. 이게 옵션이 되게 많아요. 바플롯 함수의 에스티메이터라는 파라미터에 어떤 함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표를 표시할 수 있어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평균이라 그랬죠. 근데 썸이라고 하면은 학년별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후다닥 갈게요. 에스티메이터를 맥스로 주면은 막대 그래프는 최대값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최대값, 2학년 학생 중에 최대값. 민이라고 지정하면은 최소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메디안이라고 지정해주면은 중앙값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플롯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집계를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요?에 대한 거를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에 범주형이 있다면 휴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범주별로 막대 그래프를 듀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재구조해 볼게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만 추출하고요. 이름 변수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필드 이름을 과목이라는 변수로 배치할 거고요. 각각의 점수를 점수라는 변수로 재배치할게요. 멜트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을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름이라는 변수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국어, 영어, 수학 요 3개 컬럼을 과목이라는 변수로 재배치합니다. 밸류 바 컬럼의 이름을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과목에 따라 점수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름을 X축으로 놓고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나영이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3개니까 이거를 합계를 내던지 평균을 내던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던지 중앙값을 구하던지 했던 게 앞에서 봤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명목형 필드를 휴라는 파라미터로 지정해 주면은 요 명목형별로 그래프를 각자 보여줘요.
자, 데이터 프레임 쭉 진행되고요. sb.바플롯 요 데이터 프레임을 걸어주는데 x축에 이름을 놔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름은 중복되는 게 많아요. y축에 점수를 놔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중복되는 이름 중에서 집계를 할 텐데 휴라는 필드를 걸어주면 이 과목별로 점수를 따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름이 똑같고 그 와중에 과목도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면 거기서는 중앙값을 취할 거예요. 굉장히 다채로운 계산을 이 시각화 함수 하나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범주가 자동으로 위치 잡아서 표현되는데요. 아까 나왔었죠? bbox2 anchor라는 함수로 파라미터 범주의 좌표를 지정합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요 끝이 0이고 요 오른쪽 끝이 1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어림 잡아서 지정하세요. 자, plt.legend bbox2 anchor의 1.07의 1입니다. 그럼 오른쪽 끝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는 거죠. 1.07에 1이니까 여기 위쪽에 배치되겠죠. 그럼 범주가 밖으로 나와 있죠. 수평막대 그래프는 x와 y를 바꿔서 지정하고요. 오리엔트 파라미터만 h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아무리 이러저러 복잡한 그래프가 많다 그래도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막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의 사용 방법을 굉장히 다채롭게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번에는 캣플롯과 카운트플롯이라는 함수인데요. 막대 그래프 중에서 빈도 막대 그래프 기능에 최적화된 거랑 카운트플롯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별로 개수를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 시본, PLT, 리드X를 가져왔고요. 그래프 초기화했고, 자, 처음 소개하는 데이터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타이타닉 데이터도 한번 다뤄볼 거라고 했었죠. 타이타닉 탑승객 데이터이고요. 각각의 변수명의 의미는 제가 여기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각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제 뿌려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쭉 출력을 했고요. 데이터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서바이브, 피클래스. 서바이브 같은 경우는 그 생존 여부예요. 그 다음에 P클래스는 객실 등급 정수형이고요. 각각의 데이터 이름, 성별, 나이 뭐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타입 변환할게요. 생존 여부, 객실 등급, 성별, 그 밖에 뭐 탑승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카테고리 타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캣플롯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캣플롯은 범주형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쓰여요. 자, X축으로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범주형을 설정하고요. kind, count라는 파라미터를 주세요. 자, 이 함수의 결과물은 그래프 크기가 RC8 함수 속성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 설정을 하려면 캣플롯 함수에서 객체를 리턴 받아서 사이즈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자, 캣플롯, sb.캣플롯,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걸어주고요. X축에 P클래스, 객실 등급을 겁니다. kind, count 걸고요.
팔레트, 색상표를 파스텔 지정했어요. 이 색상표는 아까 앞에 예제에서 문자열 값들 굉장히 다양하게 줬죠. 자, 그 다음에 엣지 칼라 0.5, 막대 테두리 투명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리턴 받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요 리턴 받은 객체에서 pig.setPigWidth 가로 넓이, pig.setPigHeight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제목과 show close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객실 등급별 승객이 몇 명이다라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줘볼게요. 객실 등급별 탑승객 수를 카운트 하는데 휴, 성별별로 막대를 이중으로 보여줘라예요. 카인드 함수로 그래프의 종류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프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전부 개념적으로 집단별로 개수를 세준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프 모양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 값들은 각자 하나씩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객실 등급별 그리고 성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남자의 탑승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3등급 객실의 승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미 범주가 주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주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때는 병렬 빈도 막대 그래프라는 걸 씁니다. 그래프를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좌우로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자, 병렬 막대 그래프는 두 변수에 대한 빈도 막대 그래프 두 개를 병렬로 나열한 거예요. 자, 케플론 메서드에 카인드 카운트와 콜이라는 옵션을 추가합니다. X축에는 객실 등급을 놓고 객실 등급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카운트를 하는데 승객 데이터를 카운트하는데 생존 여부에 따라서 캔버스를 분리해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중으로 나와요. 서바이브드 0은 사망, 서바이브드 1은 true니까 생존.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중에는 3등급의 남성이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남자 비율이 높죠. 근데 생존자는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요. 이 당시에 사회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sb.cat플롯입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그대로 주고요. 근데 y축에 p클래스를 걸었어요. 아까는 x였죠? 네, y축을 걸어주면은 옆으로 가죠. 자, 이번엔 카운트 플롯이에요. 캣플롯에서 카인드 값이 카운트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카운트 플롯을 수작업으로 본 건데 얘는 이제 자동인 거죠. sb.count 플롯 데이터 프레임 걸고요. p클래스 x축 잡아줍니다. 그럼 x축별로 데이터 수를 카운트 해줘요. 나머지 옵션은 동일하게 가시면 되고요. 자, 휴로 명목형 변수를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데이터 종류별로 카운트를 해주죠. 자, 배포된 파일이 하나 남긴 했는데 오늘 실습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요. 마지막 파일 남은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 배포했던 거 풀이 같이 하는 걸로 전체 진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하시고 실습 끝나시면 4시 20분부터 자리 정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